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입시 본색.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는 남자, 금요일의 남자 배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오늘의 본색남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입시 본색을 살려주시고 빛내주시는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금요일의 남자라고 하시니까 저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금요일 남자의 그 남자 이렇게 저는 좀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시 본색 우리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 첫 출연이십니다. 입시계 독수리. 네? 높은 곳에서 명석한 두뇌로 입시를 깨트려 보시는 우리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뭐 어떠세요? 오늘 나오신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센 남자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듣고 왔는데 역시 이제 좀 세지 않는 생각이 이게 들고요. 독수리를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위에서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데 너무 띄우셔가지고 독수리 띄우는 거예요. 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갑자기 네, 접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들이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또 중요한 때 아닙니까? 네. 3월 어제 또 모의고사가 끝나고 네. 학생들 또 학부모님도 궁금한 때 우리 또 이치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좀 중요한 역할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3월입니다. 네네. 그냥 3월도 아니고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제로 이제 3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학력평가도 받고 두 분 선생님 좀 고3 수험생 특히 뭐 3월이나 어떤 의미를 가질지 네, 전체 학년도 괜찮고요. 네, 맞아요. 그 3학년 학생들이나 뭐 다른 학생 다 마찬가지지만 3월은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계획, 마음만 먹었던 것들 다 시작하는 게 3월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3월 학력 평가는 또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3학년 학생들한테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치 선생님도 의미 부여 좀 해주시죠. 3월. 네, 그 3월이 시작인데요. 네. 뭐 기대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네. 1, 2학년 때 이제 했던 것을 좀 간과하고 3학년에 와서 전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학년 때 학생도 많이 해왔는데 3학년에 이제 3월 학평 보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면 나는 수능인갑다. 맞아. 정시로? 네. 뭐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올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수능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수신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내가 해왔던 것을 좀 새기고 난 다음에 3월에 또 그 이어나가는 그런 뭐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학년 고3 담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3월 학평 딱 끝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재수해요. 3월 학평 보고 나서. 너무 호전적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3월 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 생활에 조금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높아져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학교 생활에 특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선생님과의 첫 대면. 뭐 3월에는 선생님들하고의 좀 관계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3월에는 이제 이제 3월 시작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내밀한 어떤 이야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입시 정보나 아니면 조언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잘해야죠. 일단 뭐 3월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꽃길이 아닌 반대길 결정할 수 있는 시기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죠. 바로 입시 일정을 좀 파악하는 건데 우리 이치 선생님이 모의고사 일정을 조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3월 학평이 처음 치러졌는데요. 지금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이제 모의고사가 또 이어지고요. 사실은 보니까 이제 5월하고 8월이 중간고사도 있고 이제 2학기 때 8월 이제 여름방학인데 요 일정만 빼고 나면 전부가 다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 뭐 고리점이 다 공이, 그다음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또 9월 모평 이런 굵직굵직한 시험들이 있어서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3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구나, 난이도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3월에 치렀습니다만 10월 달에 또 마지막
고3 기준으로 또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은 대망의 이제 11월 16일 수능으로 이어지고요. 고1, 2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 치르고 나서 조금 있다가 11월 22일 경에 이제 금년 수능 공부를 총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험을 또 한번 치르고 금년 입시는 이렇게 모의고사 일정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학년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보다 끝나는 거고 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4번의 모의고사 학력평가인데 또 서울 지역 학생들은 6월을 또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숨가쁜 일정이긴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도 말 그대로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파이널인 수능까지 도달하기 전에 학력평가 봐야 되죠. 또 평가와 모의평가 일정을 좀 철저한 어떤 반복학습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윤철 쌤, 뭐 수험생 그 모의고사 일정을 좀 잘 소화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일정은 이제 잘 집중해서 시험 열심히 보면 되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 일정을 소화한다기보다는 모의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면 이게 사실 딱 이름에 있잖아요. 이렇게 6월, 9월은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주관하는 이제 모의 평가죠. 그러니까 이건 수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수능 시험이라는 마음가짐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학력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3학년 학생들도 범위가 증가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뭐 과탐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증가하는데 뭐 이런 증가하는 범위, 그다음에 본인이 이미 끝내놓은 탐구 영역이나 어떤 교과 과목 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영역에서 이제 뭐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특히 뭐 개념이나 원리 부분을 까마득히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학년 때 얘가 구멍이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놓고 가다가 수능 때 발견되는, 수능 때 발각되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님도 모의고사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 수험생들의 어떤 마인드 측면도 좀 감내해서 얘기해 주시면. 마인드, 이게 보면 한 달 한 달 모의고사 준비만 하다가 보면 이제 수능을 맞이하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11월 16일 날 대망의 그날을 위한 그림을 좀 큰 설계도를 그려놓고 매달 조금씩 어떤 영역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좀 칠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매월 모의고사 날짜 있으면 그날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죽겠네. 이번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죠. 이 학력평가, 모의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뭐 이게 필드에서 뛰고 있는 학생은 진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서 너무 큰 그림을 그려서 멀리 보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으면 근데 아니 선생님 어제 분명히 이제 3월 10일 시험 봤잖아요. 부모님 중에 분명히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점수 물어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말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 둘의 관계가 조금 이제 그래도 어머니들이 3월은 좀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상담하고 참고 4월부터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3월 성적은 시작이니까. 그 정확한 점수도 데이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등급만 얘기한다거나. 네, 알겠습니다. 모의고사 일정뿐만이 아니고 또 학교별로 내신 시험, 또 수시 정시 일정도 있습니다. 3학년 입장에서 수시 논술을 준비하는 또 수험생 같은 경우는 대학별 모의 논술 일정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일정에 또 참여해야 되는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지만 입시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는 거, 일정을 좀 정확하게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떤 기본적인 준비 자세가 되지 않을까. 스케줄을 좀 정리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월 어떤 시험이 있는지 또 입시 다이어리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알찬 정보를 우리가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입시 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함께 알아봐야죠, 윤 선생님.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제 이제 3월 학력평가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월 학평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이제 부연을 드리자면 그냥 설명서도 아니고 3월 학평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하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 사면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된다. 설명서. 신제품이니까. 근데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뜯는 경우도 있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남편분. 후회하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용 설명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3월을 짚어보면서 그 중요성을 좀 강조했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어제 치러진 이제 어떤 전격 해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학평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크 전에 우리 이치 선생님 3월 학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어두웠습니다. 어렵다가 이제 지배적이었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뭐 이제 3월 시험 자체는 3학년 입장에서도 볼 때도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겨울방학 때도 했지만 수험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지금 이제 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수능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수능이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어, 수학, 영어까지 좀 어려워서 분위기가 조금 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요. 몇 시간 이렇게 감독하고 나면 학생들 분위기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딱 종료가 딱 됐을 때 애들이 하고 일어나면 시험이 좀 쉬운 거고요. 주변에 야, 너 어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건데 대부분 다 이걸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 3월 학평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영어 영역인데요. 이제 올해가 특별히 수능 영어 영역이 체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계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봤는데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이게 이제 주최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어떤 난이도를 좀 주목할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영어 난이도라든지 전반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영어는 지금 금년에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는데 3월 지금 학평에서는 영어 출제 모델이 지난해 실제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 영어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어가 지난해 수능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난이도도 꽤 어려웠던 걸로 지금 판단되고요. 영어에서 주로 보면 이제 빈칸 추론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빈칸 추론이 이제 까다롭게 좀 출제된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이제 전국연합에 봤던 영어보다는 1년 전이죠. 3월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하고 조금 더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수능에서 이제 영어 지난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를 바꿔서 이제 90점까지의 퍼센테이지를 전체 보니까 영어 응시자의 한 8% 정도가 90점을 넘지 않을까 정도인데 아마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난이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게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뭐 90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절대평가로 되면 당연히 확 쉬워질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또 그런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절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좀 이번에 견지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별로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뭐 천차만별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다른 과목이 또 비중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등급별로 이제 학교 대학들이 그 반영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하는 방식의 적용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만점이면 0점 감점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2등급이면은 0.5점이 감점, 3등급에도 0.5점 감점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면 100점을 주고 2등급이면 95점, 그다음에 3등급이면 80.5점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학교들의 대체로 특징을 살펴보면은 한 3등급이네. 그러니까 원점수 70점 이상이면은 점수 격차가 크지 않은 범위 내 점수를 받거나 감점이 주어지거나 이런 방식인데 3등급을 넘어가면은 이 감점의 폭이 훨씬 커지는. 뭐 그래서 뭐 대학들이 보통 한 그래도 70점 정도, 3등급 이상이면 기초 이제 대학에서 필요한 영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또 수시 모집에서 최저 기준은 또 성균관대나 연세대가 대표적으로 2등급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영어가 무조건 야, 니네 대학 오려면 80점 이상을 해야 돼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감점과 가산점 또 합산인데 연세대가 이제 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5점 차이지만 실제로 이제 점수 격차는 좀 줄이긴 한 건데 그래도 총점에서 0.5 이러면 적지 않죠. 왜냐하면 국어, 수학, 탐구에 모든 총점을 다 합해놓고 거기에서 너가 2등급이면 0.5점을 빼겠다는 것은 사실은 치명적인 거죠. 떨어뜨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릴 거야.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제 본 시험에서 90점을 넘긴 학생들은 계속 넘겨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압박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차라리 건강하고 좋아요. 근데 오히려 못 넘어간 친구들이 너무 초공정, 언젠가는 넘길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분석하는 시간들을 뭐 오늘 방송을 보신 필요하죠. 전후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과목별 특징도 좀 이치 선생님 봐야 되는데 먼저 국어 영역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국어는 이제 사실 지난해 실제 이제 2017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A, B형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사실은 인문 자연인 시험의 통합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 기조가 아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난해 6월 모평 이제 선배들이 봤던 시험이죠. 지난해 6월 모평, 그다음에 지난해 9월 모평 이 두 개 어떤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화작문, 화법, 작문, 문법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것 같고요. 독서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는 좀 생소한 작품이 좀 많이 출제돼서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난이도는 꽤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 어려운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독해력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어제 경향 좀 어떻게 우리 학생들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제 시험에서도 보면은 그 전체 제시문이 3,000자 이상의 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한 1,500자 이상의 글들을 평소에 잘 볼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3,000자 되는 정도의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어진 그 내용의 그 글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추론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대거 출제가 되는 방향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국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에 모자란 걸 영어로 좀 덮어서 가는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운동할 때도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상대적으로 못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3월 학평을 위해서 겨울에 준비를 동면을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3,000점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독해가 안 된 친구들은 상당히 멘붕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첫 단추 잘못됐다고 이거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시그널이 있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치 선생님 수학 영역 난이도 어땠습니까? 예, 수학은 역시 이제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따라서 그대로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가형하고 나형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형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이 가형은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원래 수학이 중반 정도 뭐 15번 정도 전후로 해서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1번서부터 쉽게 출제가 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중반에서도 조금 더 중반 문제에서도 좀 난이도가 웬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길고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가형, 나형의 이 난이도의 그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면 나형에 비해서 가형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나형은 가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쉽고 지난해 수준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최고 난도 문항이 30번 문항인데 이 30번 문항이 보니까 지금 빈칸을 추론하는 이제 증명 문제, 뭐 보기 문제 이런 것도 어렵지만 이 나형의 30번은 사실은 가형의 30번이 더 많이 어려워야 되는데 이번 나형의 30번은 어렵기로 소문난 가형의 30번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일부에서는 이 뭐 예상입니다. 추정하기로는 뭐 정답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문항을 이제 맞추는 항상 비율인 건데 그러니까 관심을 끌겠네요. 1이 안 나오지 않을까. 정답률 1%. 그리고 이제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나형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쉽고 뒤에 이제 뭐 어렵게 가는 뭐 중간식에서 어렵게 가는 구조인데 가형에 비해서 많이 쉽게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30번 문제를 막 지극히 좀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관련돼서는 이제 고3 현역 3학년 재학생 입장에서는 90점이 채 안 되는데 1등급이 떠요. 그다음에 70점대 초중반에서 2등급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시험에 졸업생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항상 3, 4월 달에 이제 초반에 그 좀 착각하는 재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게 만약에 이 시험에 졸업생이 같이 가담해서 봤다면 등급 컷은 무조건 상승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끼리 봤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다고 뭐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던 거니까. 이제 또 수학은 한 가지 좀 특징이 이제 3월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출제 범위 자체가 전 범위가 아니고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가형과 나형이 공통으로 출제되는 과목이 없어서 공통 문항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3월 시험에 이제 한계겠죠, 그게. 수학에서 그게 또 한 가지 특징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죠. 뭐 또 가형을 하시다가
나영으로 이탈해 가시는 자연계 수험생이 한 해 그래도 30% 넘어가는데 3월에는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목표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친구들이 3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 밑에서 받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등급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급 하락이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전체 일정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단추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탐구 영역 살펴볼 텐데 과목마다 응시인원 다르고요. 난이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3월 학평에서 또 범위도 다르죠. 사탐 과탐. 이 부분 이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탐, 과탐은 이제 3월 정도 난이도로만 놓고 보니까요. 지난해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이제 과탐이 이제 사탐에 비해서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3월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평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탐, 과탐에 목매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끼기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난이도는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재학생 입장에서는 겨울방학 때 겨울에 국수형을 많이 했죠. 그럼요. 수학을 많이 했고. 탐구는 사실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마치 뭐 뷔페 가서 여러 가지 먹어보는 것처럼 이 과목 봐보고 저 과목 봐보고 아직까지도 과목 확정을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중위권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결정을 하셨어야 되거나 3월 학평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선택 팁 좀 주세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모든 학생들이 다 치료된 영역이니까 사실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올바른 학습법이 있고 보강해야 될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선택이 있으니까 난이도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응시인도 다르니까 사실 이 사탐, 과탐에서 탐구 영역에서 사실 수능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우리가 좀 그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능의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 학생들 그 계획이 3월은 사탐, 과탐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늦어도 여름방학 전까지 국영수를 완성한다.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여름방학 이후나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9월 볼 때까지 국영수가 완성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1월 수능까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 과목을 좀 먼저 이렇게 출발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 기준 갖추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다른 영역보다도 이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원리하고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영어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대학 입장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들어가 보면 탐구의 반영 비율을 늘리거나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지는 이런 대학들이 많아서 실제 저는 재학생 뭐 이 방송은 현역만 보는 건 아닌데 졸업하고 1년을 더하거나 2년 그 이상을 더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그 5개 과목, 4개 영역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율하고 좀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신 고3 학생들이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도 첫 자녀 이러면 3월 성적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은 국수형 할 때야. 여름방학 가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그 주 5일 수업 이후로 바뀌면서요. 여름방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수능이에요. 수능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결정을 못 하셨고 선택 과목이 아직 결정 안 되시면 빨리 결정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도 한 과목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정시에서도 요구하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1주력 과목을 정해서 중위권 학생들은 6월까지 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력 과목은 뭐 9월까지나 좀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이어서 3월 학평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역별 난이도, 그다음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 3월 학평 전 여러 가지 추측이 좀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할 건 영어 절대평가. 다른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어가 아까 그 학생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쉽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그 많던 뭐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의 구간들 100분위의 구간들이 9개 점수로 지금 정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점수로 인해서 변별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과연 그러면 영어의 변별력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의 난이도가 뭐 쉽게 출제될 거냐 어렵게 출제될 거냐는 사실은 우리 무조건 잘 모르거든요. 일부에서는 쉽게 출제될 거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국수탐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예상이고 3월 학평에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는데 과탐, 사탐만 조금 평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학력평가에서 영어는 좀 어렵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조로 말씀해 주셨는데 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영어가 사실은 처음 이제 수능을 시행할 때만 하더라도요. 영어의 평가 영역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었거든요. 영어로 말이 주고받고 하는 정도만 됐는데,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이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외국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영어 시험을 보게 하면 오 마이 갓 이러고 못 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그 문장을 이렇게 막 어순을 바꿔서 그냥 일부러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절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추 선생님이 말씀하신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플러스 영어를 사용한 추론 능력까지 사고력까지 평가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추론 영역이 반드시 이제 빈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추론의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보면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영어가 무조건 쉬워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인한 다른 과목에 대한 파장까지도 좀 센스 있게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험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데 그 예상 커트라인이죠. 3학년 기준으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추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이게 사실은 뭐 3월 말에 가면 사실은 표준점수 100분이 나오고 그 역산하면 이제 저희가 등급 컷을 알 수 있는데요. 국어만 놓고 보면 이제 1등급 컷을 저희가 이제 92, 2등급 85, 3등급 76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92라면은 지난해가 91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지난해 수능하고 거의 엇비슷하다라는 보여지고요. 지난해 3월도 보니까 90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조금 쉬워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어가 여전히 난이도가 꽤 있는 이런 시험으로 볼 수 있고요. 수학하고 수학 나는 이제 1등급만 말씀드리면 공이 한 85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렵죠. 85점. 지난해 이제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 수학 가형이 원점수라면 1등급 컷이 93이었고요. 수학 나가 92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85점이나 상당히 두세 문제 정도가 되는 거니까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영어 등급 컷 말씀 안 드렸대죠? 그렇죠. 90점이 1등급.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3등급은 70.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험만 보고 나서 채점해보면 내가 영어는 몇 등급인가 알 수 있는 건데 영어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어떻든 뭐 90점, 80점 내가 목표로 한 등급을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원점수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탐구는 뭐 전반적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인데 사실 그건 윤 선생님 좀 얘기해줘도 되는데 탐구는 3월 달에 큰 비중을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전년도 수능하고도 비슷하게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탐구에서 이제 사회탐구 영역은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응시률이 가장 많은 과목이 생활과윤리하고 사회문화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 영역 전반을 좀 다루는 그런 과목들인데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은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48점이었는데 1등급 컷이 이제 올해 3월 모평 같은 경우는 46점이니까 예상치가 예상치가 약간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사회문화도 수능에서는 46, 이제 이번 3월에서는 47. 그러니까 좀 더 쉬워지거나 거의 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생물하고 화학도 이제 비슷한데요.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44점, 이제 이번에도 한 44점 정도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뭐 생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한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43점, 2등급이 한 41점 정도 됐는데 이번 3월에서 한 45점 정도가 1등급이고 뭐 2등급은 한 40점 정도로 예상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비슷하거나 쉬워지는 기조로 맞아요. 이 선생님도 사실은 뭐 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학평도 그렇고 모의 수능도 그렇고 실제 수능도 그렇고 탐구 영역의 등급컷 예상이 그렇게 적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보면 한 문제나 두 문제로 1등급을 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에 초고난도로 출제했던 문항이 쉬워버리면
50점 만점을 받아야만이 1등급이 되고 네. 하나만 틀리면 2등급으로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졸업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3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6월, 9월 이렇게 갈수록 사탐 과탐에 대한 공부 학습량이 많아지고요.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등급 컷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탐 과탐의 어떤 등급 컷을 좀 얘기하는 것은 다소 이제 무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은 이제 사탐 과탐의 탐구가 좀 중요하니 한 과목을 먼저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스케줄대로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좀 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미리 좀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눈에 띄는 대목도 보니까 국어가 뭐 1등급이 이제 전년 수능이나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또 뭐 3등급 이하의 점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느끼는 난이도하고 중간 이하의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거의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게 이제 국어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에 대한 걸 좀 눈에 띄는 거 우리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3월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은 보면요. 1등급부터 시작해서 등급 이제 전체적으로 한두 문제씩을 더 맞춰야 되는 꼴로 등급 컷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사실 저희가 그 뭐 실제 수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수학 가형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어제 봤던 시험처럼 추정한 예상한 난이도로 등급 컷을 보니까 아 등급 컷이 사실은 상당히 점수가 좀 낮아질 거다. 이로 인해서 표준 점수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실제 결과가 발표되고 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난이도에 웬만큼 잘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도 작년에 뭐 140까지 안 가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130이었거든요. 이게 변별이 사실은 지금도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사실은 있는 시험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해 나가고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실제 수능까지 해나가면 그렇게 이 난이도는 사실은 더 이만큼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기저인데 다만 달라진 것은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치인데요. 수학 나형하고 아까 수학 가형이 좀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 쉽고 어려움의 정도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의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의 변별이 상위권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자 인문계열은 국어예요. 그럼 자연계열도 국어에서 변별을 할 거냐? 자연계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가형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은 지난해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뭐 과탐도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이렇게 수학과하고 과탐은 자연계의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과목의 비중을 보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다들 수학 천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 난이도가 이제 점수의 관점을 그냥 점수로 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수학에 투자하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수학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문제의 수준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어찌됐든 이제 3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점수, 내가 몇 등급이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고견인 건데,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관건이잖아요. 그걸 우리 치 선생님 또 정리 좀 해주시죠. 이 3월의 학평에서는 가장 크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게, 사실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먼 장정에 이제 첫 이제 발걸음을 놓는 3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못하는 과목을 어떻게 긴 이 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성적을 좀 올릴 거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보면 사실은 뭐 그 과외라든지 학원에만 좀 의존해가지고 그 과목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죠. 뭐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5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하고 또 이제 그 결과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또 효율적으로 하느냐. 학습량도 학습량이지만 효율적으로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영역, 또 어떤 단원, 그리고 얼마의 시간, 또 얼마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조금 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덧붙임 말씀.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원이 계속 수능을 출제하다 보니까 이 수능에서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에서 그 과목의 중요한 내용이 자꾸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수능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과 원리는 반복해서 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학평을 보면은
이제 취약점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해당 과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네. 그런 내용, 내가 반드시 이해야 되는 개념과 원리가 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의평가를 보면서 잘 캐치를 해서 그건 꾸준히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노력도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난이도도 난이도고 경향도 경향이고 또 부족한 단원들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 중요한데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친구들이 점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좀 전반적인 출제 경향,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네, 개념에서 사용 설명. 네, 경향이 매뉴얼화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좀 더 기다리면 이제 3월 말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네. 고1, 2 때도 고1, 2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경험을 합니다만 네. 이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실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의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문항별로 다 나와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네. 난이도가 나오거든. A, B, C, D에 나오는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제 쉬운 문제를 틀리느냐 아니면 어려운 문제에서도 틀리느냐 이게 실수한 거냐 그렇지 네. 않느냐 이걸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문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3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모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아까 윤시영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출제되는 문제들은 계속 그 개념과 그 원리로만 출제가 맞아요. 되니까 네. 여기에서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들을 점검해 보면 아 요거구나. 요 녀석을 내가 네네. 지금부터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3월이 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요. 시작이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부족한 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네. 본인이 부족한 거 취약점 빨리 찾아내서 네. 이거 복습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면은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네. 틀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는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하는 게 필요하는데 이렇게 해설 강의나 해설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설을 봐도 모르네. 그럼 진짜 모르는 거죠. 아, 진짜 모르는 모르는 거구나. 이제 그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아차 이러면 이건 응용과 적용에 있어서 실패를 한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를 놓쳤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 분이 세 분의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네. 빠른 복습을 해라는 거죠. 네. 빠른 복습을 맞아요. 네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학습법 세웠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시하고 수시 대입 전략을 네네네. 짜는데도 3월 학평은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수시에서 탐구가 어떻게 쓰이냐, 뭐 네. 하나 쓰이냐, 두 개 쓰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정시 모집 같은 데 가보면 점수를 활용하는데 표준 점수를 쓰느냐, 뭐 100분위 쓰느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제 네. 이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대입 전략 세울 때 우리 이치 선생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3월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내가 가려고 한 대학,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목표했던 대학이 있어요. 그럼 이 목표했던 대학에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을지 뭐 이게 사실은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대학에 수시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탐구도 지금 보니까 거리가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몇 점을 올리면 이 등급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척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 지금 이 성적이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느냐를 본다면 목표 대학하고는 무관하게 좀 현실적인 대학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 정도에서 목표 대학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보면서 이 정도 만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현재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로 먼저 한번 재보고 난 다음에 네. 갈 수 있는 대학에 기반해서 네.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한번 재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목표 대학보다 3월 시험 성적 네. 받았는데 너무 갭이 크면 이건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해주신 조금 거예요. 더 찾아서 거기서부터 네네. 이제 출발을 해보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윤 같습니다. 선생님도 현실적인 거에 좀 첨언해 주시죠. 현장에 계시니까. 3월 학평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먼 발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출발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출발선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입시 계획들, 그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거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시 준비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모평 보고 난 수능이야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3월 모평 보고 난 완전 수시 올인 이것도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시, 뭐 학생부 종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능, 정시까지 다 사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수능 성적도 종합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건 뭐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다 잘해야 되죠. 일단 수시를 노리더라도 6장의 기회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네. 뭐 올킬 될 수도 있어. 정시까지 생각하는 학습을 해라. 이게 이제 최상위권에게 우리가 코칭하는 거니까 네. 그들에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수능 학습의 전략적인 어떤 맵보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죠.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라는데 중위권 학생들이 걱정인 거예요. 첫째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내가 4개 영역 가운데 내가 최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거냐를 또 3월에서 또 한번 그 본인이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과목에다가 시간적인 열정적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목표 대학 바뀔 수 있고요.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별하느냐, 3월 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사용 설명서. 네네,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월 학평 설명서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좀 많은 쌤들의 리얼 입시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사물이 멘트 날 때, 이게 뭐야? 앞서 저희가 3월 학평을 분석해보고, 또 이후에 세워야 할 학습 계획, 대입 전략까지 우리 간단하게 좀, 또 딥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월 학평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지를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오답 분석할 거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출생님, 오답 노트 중요성, 또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답 노트를 활용하기 전에요. 어떤 문항을 조금 더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복적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알맛, 알틀, 모맛, 모틀이라고요. 아, 네네네네. 아, 뭔지 알겠다. 네네네. 알고 맞춘 거냐, 그렇죠. 네, 알고 틀린 거냐, 모르고 맞춘 거냐, 모르고 틀린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분위로 좀 나눠서 내가 전체 45문항이 어느 이제 그 분위에 있느냐를 좀 판단을 해서요. 모르고 맞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순위로 접근해야 돼요. 맞아요. 중요한데. 모르고 맞춘 문제가 사실은 보면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뭐 수학의 주관식이 있습니다만 오지선다인데 내가 다 모르고 완전히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3번을 찍었느냐 아니면 오지를 이렇게 보니까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에요. 2번, 3번, 5번이 답인데 그중에서 내가 보니까 5번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2번, 3번 남았죠. 찍었어요. 2번을 맞췄다는 것은 내가 3번 그 답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거지 나머지는 알 수 있었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항에 대해서는 답지까지 조금 더 이해하면서 빠르게 내가 아는 쪽으로 접근해서 맞춘 문제로 알고 맞춘 문제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선지가 다 참 아니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를 참으로 선택했을 때 나머지가 거짓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중에 하나나 두 개가 거짓이란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맞았는데도 오, 예! 하고 넘어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감으로 찍었는데 그게 자기 거라고 또 자만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더는 알고 틀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실수한 거거든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분위에 놓고 난 다음에 어느 문항들을 오답 노트로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면 분량이 많잖아요. 실컷 만들어 놓고 안 해요. 오답 노트를 왜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량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 먼저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게 사실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무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 듣고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건 진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자기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그 4분위 해놓고 어느 영역에 다 자기가 집중해 있는지를 보면은 그 과목 전체를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빙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얻어야 될 게 또 성적대별로 학습적인 어떤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상위권은 표준 점수, 중위권 여대는 뭐 100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윤 선생님께서 수능까지 가기에는 너무 롱텀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6월까지를 중간에 끊자고요. 3월부터 6월 모의 수능까지.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보니까 5월 31일이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상위권부터 이제 하위권까지 어떤 학습 전략의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성적표 나눠줄 때 제일 마음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축하해. 뭐 이러면서 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너에게 앞으로 발전만 있을 뿐이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하위권인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무엇이든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 1시간이라도
그래도 시작하면 되는데 네. 그냥 시작할 거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네. 뭐 처음부터 막 어려운 문제나 지금부터 막 고난이도 문제 풀고 이건 아니고요. 네.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선생님 진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실수에 대한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 특별히 어렵게 만들어진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숙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응용하는 것들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항상 그래요. 극적극적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도 내 문제를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딱 걸려서 못 넘어가고 있는 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매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능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실은 지금 초반인데 초반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마라톤의 입시를 비유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고대 합격한 학생하고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미학은 선두 그룹에서 뛰어야지 우승할 확률이 높다. 근데 뭐 후미 그룹에서 뛰면서 나 우승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본인의 성적하고 연관성도 있지만 또 무관하게 본인이 무엇을 왜 어떻게 실수했는지 또 안 됐는지를 좀 빠르게 복습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학평을 우리가 잘 해설하는 요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고3 수험생의 첫 관문 3월 학평에 대한 얘기를 이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첫걸음을 뗐는데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입시란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힘차게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두 분 선생님 오늘 우리 고생하신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도 포함해서 좋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치우 선생님부터. 저부터요? 독수지부터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복 입잖아요. 네. 선생님 교복 안에 이제 그 와이셔츠 있는데 보면은 이 단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끼는데 단추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끼고 마지막에 이렇게 안 맞네 이러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단추를 한 개 껴보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3월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먼저 다 단추 끼고 난 다음에 왜 이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끼지 않도록 3월에서 단추 한 개만 껴놓고 먼저 나 잘 입고 있는지 한번 거울에 비춰보고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 제가 이제 그 3월 학평 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3월 모의평가를 항상 그 자기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어떤 용한 점집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맨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는데 사실 이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끊임없이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밥이 무르익게 되는데 중간에 섣불리 막 걱정되는 마음에 뚜껑 열어보고 잠시 실망하고 앉아서 쉬다 그러면 노력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해서 그런 그 기대했던 결과 못 얻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쉼 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3월에. 좋은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저는 내년 3월을 좀 우리가 상상했으면 좋겠다. 내년 3월. 내년 3월이요? 네. 지금과는 또 다른 신분에서 또 다른 3월을 맞이하는 거죠. 시간은 흐르는 거지만 다시 계절이 돌아온다면 내년 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또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대학에서 또 학과에서 3월을 맞이한다라는 또 즐거운 상상 용기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학평 설명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윤신혁, 이치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많은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애정남 하기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